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부분입니다.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부분이에요. 확률의 덧셈 정리는요, 무엇을 배우기 위한 거냐면, 우리 합사건을 뭐라고 그랬죠? 합사건? 확률의 사건 중에서 합사건을 뭐라고 그랬지? 수진아? 합사건을요, A 합집합 B의 사건을 합사건이라고 불렀어. 또는으로 연결되는 거, 또는으로 연결되는 사건을 합사건이라고 불렀어요. 덧셈 정리는 뭐냐면 바로 이 합집합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걸 가지고 덧셈 정리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곱사건이라고 불러주면 교집합에 대한 부분이거든. 곱셈 정리라고 한다면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걸 바로 곱사건이라고 불러줍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곱셈 정리란 말은 없어요. 하여튼간. 자, 그렇다면 합사건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고 싶어서 집합에서 출발할 거예요. 자, A 합집합 B와 원소개수는요, NA 플러스 MB 플러스 마이너스 A 교집합 B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 얘는 뭐로 나눠버리냐면, 자, LS로 나눌 거예요. S는 표본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전체를 얘기한다고 해요. 전체 개수입니다. 자, 모든 부분을 NS로 나눠버리면은요, NS로 나눠버리시면은요, 결국 얘는 확률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체분의 특정 사건이 돼버리니까 확률이 됩니다. A 합집합 B에 대한 합사건의 확률이 된다고. 합사건의 확률은 A 사건의 확률 더하기 B 사건의 확률 빼기 A 교집합 B의 사건. 너무나 당연히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공통 부분의 확률을 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어떻게 얘를 배웠냐면 합사건. 자, 덧셈 정리는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느냐? 그냥 또는으로 연결되면 두 사건의 확률을 더하는 거로 배웠단 말이야. 중학교 때는. 왜 그랬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사건은요, A, B가 배반 사건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배반 사건. 자, 배반 사건이란 말이 뭐지? 배반 사건 내가 뭐라고 정리했지? 교집합, 공통 부분이 없는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래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돼버리는 사건이 배반 사건이라면, 배반 사건일 때는 당연히 교집합 B에 대한 확률이 0이 돼버리니까 이때는 P의 A 합집합 B 사건에 대한 확률이 A에 대한 사건 플러스 B에 대한 사건의 합으로 나타내지겠다라는 얘기야. 얘가 바로 배반 사건일 때의 확률 구하는 식이다라는 얘기지. 알겠어요? 중학교 때는 다 배반 사건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교집합 부분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배우는데, 고등학교 때는요, 교집합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기면 두 번 더해지기 때문에 한 번 빼주세요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다. 뭐 어렵지 않는 공식이에요. 맞죠? 그래서 뭐 281번 같은 문제들은요, 그냥 집합에 대한 문제라서 284번 하나 풀고 가볍게 넘어갈 거예요. 자, 배반 사건입니다. 합집합 B에 대한 사건이 A하고 B에 대한 사건의 확률이 6분의 5이고 PA 마이너스 PB가 3분의 1일 때라고 했어요. 배반 사건이니까 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PA 플러스 PB로 나온 거예요. 빼지는 게 없어요. 교집합 부분이 없다고, 배반 사건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찍고 있는 거 맞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것 두 개를 바로 더해버리시면 우리는 PA도 구할 수가 있고, 더하면 얼마야? 6분의 7, 12분의 7인가? PB도 구할 수가 있어요. PB는 12분의 10이니까 12분의 3. 이렇게 PA와 PB를 구할 수 있다. 단순히 집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요, 되게 쉽습니다 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겁나 쉬워요. 자, 287번 이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계속 보여줄 거예요. 여기 쉬운 부분이어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레벨 2를 좀 풀어보자. 어려운 문제 레벨 2에서 좀 풀어보도록 하십시다. 1부터 10까지 적혀있는 카드가 공이 있는데요. 두 개를 꺼냅니다. 두 개를 꺼내는데, 자, 5하고
70 중에서 한 개만. 자, 이렇게 꺼낼 확률 물어보셨어요. 자, 우리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두 개를 뽑았을 때 이때가 전체 사건이에요. 자, 5하고 7 중에서 한 개만 있어라라고 했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 5가 뽑힐 때하고 7이 뽑힐 때 중에서 한 개만이에요. 두 개를 뽑았는데 그 말은 5가 있을 때 7이 오고 뭐 7이 있을 때 5가 없다. 이렇게 풀면 되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해. 5가 있고 7이 오고 복잡하지 않겠네. 5가 있을 때 7이 없고 7이 있을 때 5가 있다.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자 5 또는 7이 뽑힐 때에서 이게 좀 어렵네. 이렇게 해버리면 복잡하나? 5 또는 7이 뽑힐 때에서 5, 7을 모두 뽑을 때를 빼버리면 되지 않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일단 그대로 풀어볼게요. 그대로. 이 사건을 안 풀고 그대로. 자, 전체 사건은요. 10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특정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신다면 5 뽑히고 7 안 뽑히고 5가 안 뽑히고 7 뽑히고 이 두 가지 사건이 더해지겠죠. 자, 그렇다면 5가 뽑혀야 돼요. 5는 무조건 뽑힌 거예요. 나와 있는 거야. 나머지 7이 뽑힐 확률이 어떻게 돼요? 5 뽑히고 7이 안 뽑힐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5는 들어왔어요. 무조건 뽑아야 되니까 들어왔어. 자, 이런 것도 어려워. 5를 뽑아놨어. 미리 5는 뽑아야 되니까 그에 대한 확률이 이건 어렵나? 이렇게 풀면 어렵나? 그냥 경우의 구하는 거예요. 10개 중에서 2개 골라가는데 5가 뽑히고 7이 안 뽑혀야 돼요.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5는 들어왔어야 되고 7은 안 들어와야 되니까 몇 가지예요. 경우의 수가. 그렇죠. 5는 들어와서 9개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7이 안 들어와야 되니까 8개 중에서 1개를 가져오면 되죠. 마찬가지로 8개 중에서 1개를 가져오면 되죠.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이거는 그냥 거지못대로 풀어버린 거야.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이게 왜 근데 합사건에 나왔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2개가 공통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가 뽑히고 7이 안 뽑힐 때와 5가 안 뽑히고 7이 뽑힐 때는 전혀 다른 사건이야.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마 이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니까 앞에 이것이 뽑힐 확률 더하기 이게 될 확률 그리고 뺄 거는 없다. 배반 사건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나온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얘를 합사건이다라고 의식 안 해도요. 그냥 풀어버리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쵸? 자, 이게 합사건에 대한 문제고 크게 어렵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한번 풀어보실래요? 그래도 286번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3번이 나와야 돼요. 3번이 풀었을 때. 봤어? 세야 돼. 3배수에서 몇 개? 10개. 4배수에서 몇 개? 이렇게. 공통은 12배수니까. 12배수에서 이렇게 2개를 빼면 되죠. 그치. 자, 그렇게 풀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덧셈 정리해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여사건의 확률이에요. 여사건.
사건 확률. 이 사건은요 반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A의 여집합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느냐? 원래 물어본 게 좀 어려워. 내가 다뤄야 될 게 좀 조건이 많아. 그럴 때 또는 적어도라는 말이 있을 때, 특히 적어도라는 말이 있어버리면 다뤄야 될 게 좀 많아요.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또는이라는 말이 있을 때, 또는은 솔직히 좀 귀찮은 연결어예요. 왜? 또는 이것이어도 되고 또는 이것이어도 되고, 그치? 근데 두 개가 다 돼버리면 그건 다시 한번 빼줘야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또는의 반대 여사건 and로 그리고로 바꿔버리면 둘 다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훨씬 다루기가 편해지게 돼요. 그치? 자, 이런 것들이 있어. 또는 아니다가 있을 때, 아닐 확률. 수학에서는 아니다를 잘 다루지 않아요. 우리는 맞는 걸 다루는 거잖아. 등식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가 있을 때는 여사건의 확률이 편합니다라는 얘기인데 무조건 여사건을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저런 말이 있지만 원래 사건을 다루는 게 더 쉬울 때도 있어. 어차피 문제들은 중학교 스타일의 문제들이고요. 자, 처음에 나오는 집합적인 문제는 자, 한번 내가 풀고 바로 넘어갈게요. 이런 집합적인 문제가 가장 쉬워요. A, B가 배반이었어요. 이 말 보이자마자 우리는 A 고집합, B는 공집합이다. 확률적으로 따지면 0이 되겠다라고 적어두시고 4PA는 P의 A 여집합이더라. P의 B는 3분의 1이더라 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죠?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일 확률은 반대 사건이기 때문에 1 빼기 P의 A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잖아. A가 아닐 확률이니까 1 빼기 P의 A. 넘겨버리면 5P의 A는 1이 되고요. P의 A가 5분의 1, P의 B가 3분의 1. 그래서 P의 A 합집합 B는 P의 A 플러스 P의 B가 되죠. 빼지는 게 없죠.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빼지는 게 없습니다라는 단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풀어보자. 이제 풀어보자. 너희들이 풀어보고요. 중학교 문제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295번 문제 풀어봐요. 295번 문제. (295) 298 301 304 아래쪽 문제를 쭉 한번 풀어봐요. 쭉 해서 아래쪽의 문제들 어차피 다 여사건에 대한 문제여서 자 아래쪽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중복을 허락해서 되기 때문에 그렇지. 전체 사건은 C가 아니고 H가 되죠. 중복 조합 어렵지.
모르는 거 바로 물어봐 앞에서 줄 테니까. 아 이거 좀 애매하다. 1번 문제도 나왔습니까? 됐어요. 292번 답은 292번 아니구나. 295번 푼 사람들 295번 답은 4번이 나와야 돼요. 그렇네요. 가슴이 아프네요. 이게 95번 봐봐요. 아직 안 된 사람들. 95번. 장미, 물망초, 카네이션, 백합, 튤립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송이를 선택하려고 할 때 튤립 적어도 1개입니다. 튤립 적어도 1개. 자, 전체 가지수는요.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으니까 OH5 중복 조합이에요. 그래서 9C5가 되고요. 9C4가 돼요. 특정 사건은요. 튤립을 적어도 1개 뽑으라고 했잖아. 중복 조합 문제잖아요. 튤립을 적어도 1개 뽑아라. 그렇다면 자 장미 개수 A개, B개, C개, D개 내가 사는 개수를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2라고 하면 총 5개가 돼야 되고 이거 중복 조합 문제예요. 튤립은 무조건 하나 사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 2는 1 이상이야. 중복 조합은 1 이상이 되면 안 돼. 0 이상이 돼야 돼. 그렇다면 2를 바꿔. 2 플러스 0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2 프라임 3이니까 결국 5개 중에서 4개를 고르시오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굳이는 이렇게 풀어? 그럴 필요 없죠. 튤립을 하나 무조건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일단 튤립을 하나 줘버려 그냥. 튤립 하나 가져와버려. 그럼 나는 4개만 뽑으면 돼. 5개 중에서 4개만 뽑으면 돼. 바로 가도 된다고. 그치? 304번은 3번이 답이에요. 아니구나. 298번은 5번이 답이에요. 301번은 5번, 304번은 3번. 4553이 돼야 돼요. 4553. 스텝으로 틀리면 안 되겠지. 4553이 돼야 돼요. 제일 밑에 문제도 쭉 하고 있어요. 문제분석을 할 테니까 막히터 302번이 막혔어요. 뚫어드려야죠. 302번 막히면 뚫어드려야죠. 뚫어뻥 301번 1, 2, 3, 4 5 부분집합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2 또는 5를 원소로 가지는 확률을 물어봤어요. 자, 일단 부분집합이 총 몇 개가 나오느냐? 총 32개가 나오겠죠. 부분집합은 32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2 또는 5를 가져라. 2 또는 5라는 말은 2만 가져도 되고 5만 가져도 되고 2하고 5를 모두 가져도 돼요. 이렇게 그냥 풀어도 돼. 여사건에 관련된 문제지만 이 정도는 그냥 풀어도 된다고. 그래서 특정 사건은요.
부분집합 중에서 한 개를 가져오는 거니까 부분집합 개수 2의 5제곱개 32개가 되겠죠. 그 중에서 이거 그 전체입니다. 전체. 특정 사건은 세 가지예요. 2 가지고 5 안 가질 때, 2 안 가지고 5 가질 때, 2 가지고 5 가질 때. 그치? 그러면 2를 가지고 5를 안 가지는 부분집합 개수 배웠잖아. 2개 없애고 부분집합 개수 구하면 된다고. 2의 3제곱개야. 8개. 가지는 것도 빼고 안 가지는 것도 빼고 구하는 게 부분집합 개수예요. 더하기. 2는 똑같겠죠. 2는 안 가지고 5를 가져라. 자, 더하기. 2 가지고 5를 가지는 것도 2의 세제곱개예요. 이게 특정 사건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 끝까지가 보이나? 자, 끝까지가 보이고. 자, 이게 어떻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자, 이걸 여사건으로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여사건은 뭡니까? 여사건은 2도, 5도 모두 다 안 가지는 거예요. 그치? 여사건으로 풀 때는 전체 확률 1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반대 사건을. 총 32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2도 안 가지고 5도 안 가지는 녀석은요. 빼고 부분집합 개수 구하면 되니까 2의 3제곱 이렇게 구하는 게 여사건으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구해도 되고 저렇게 구해도 된다 라는 얘기죠. 자, 빨리빨리 마무리 시켜주세요. 마지막 문제까지. 시간이 다 했어? 마지막 문제 사람들. 자, 같이 보고 레벨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도를 많이 안 나가고 문제 연습을 많이 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보자. 6지역이 있어요. 4명이 탐험한대요. A지역, B지역, C, D, E가 F까지가 6지역이 있어요. 4명이 탐험하는데 같은 지역을 탐험하는 사람이 생길 경우 확률을 구해요. 이게 복잡해요. 4명 중에서 2명이 같은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3명이 하나의 같은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고 4명이 하나의 같은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고 2명이 같은 지역 또 2명이 다른 같은 지역 3명이 같은 지역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요. 여사건을 생각하는 게 맞아요. 여사건은 뭘까요? 4명 다 다른 곳을 탐험할 경우의 수예요. 그럼 너무 쉽습니다. 1 빼기 자 4명이서 6지역이 있잖아요. 4명이서 탐험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를 거 아니야. 나는 A, B, C, D, E, F 중에서 너 어디 갈 거예요?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6개씩 생겨요. 전체 경우의 수는요. 아무거나 골라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다 다른 것을 가야 된다면
6군데 중에서 4개를 선택을 해서 4명과 짝지워주는 거니까 그냥 P예요. 그치? 6군데 중에서 4명이 서로 겹치지 않게 다른 곳을 탐험할 경우의 수는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그냥 순열 문제가 돼버려요. 이해 가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레벨 1이었습니다. 자, 레벨 1에 대해서 이제 레벨 2로 넘어가서 오늘 문제 연습을 많이 하겠다.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 버리면 그 진짜 끝까지 가버리겠는데 천천히 조절하면서 갈 거예요. 이 단어 문제가 거의 막 200문제가 돼버리니까 근데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통을 안 나갔던 학교들은요 시험 조건 방법까지 여기까지는 아니겠구나. 자, 레벨 스텝 2. 첫 번째 나오는 게 시행과 사건이죠. 여기는 그냥 넘어갈까? 아니다. 이거 어려워하는 애들. 305번 한번 물어봐요. 자, 대반 사건, 여사건 이런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천천히 보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야 될 문제들하고 답을 오른쪽에다가 집어넣을 테니까 자 풀면서 맞는지 확인하시고 모르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버리겠어요.
풀면서 아 이건 모르겠어요 라는 문제 바로 물어보세요. 쭉 봐요. 모르면 바로바로 물어봐요. 고민하지 말고. 자, 물어봐요. 그때 고민하지 말고. 숙문 문제 딱 풀고 그냥 숙제는 적을 거예요.
풀어주고 있어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물어보는 거야? 좀 봐보자. 현 주사위의 약수, 평계 주사위의 수가 현 주사위에서 나오는 약수일 때 골라버리면 되지. 직접 너가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야? 혹시 3명 5분 막힌 사람 보세요. 압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수의 약수가 되는 걸 다 생각하면 되지. 1일 때 2일 때면 1 또는 2, 그치? 3일 때는 뭐가 되니? 1, 3 4면은 뭐가 되죠? 1, 2, 3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가 돼요? 2로 6이면 1, 2, 3, 6 이게 되잖아요. 이게 몇 개야? 1개, 2개, 2개, 3개, 3개, 4개면 총 몇 개니? 2개구나. 하나, 3개, 5개, 8개, 10개, 14개거든요.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생각해야지. 14개, 순서가 바뀌는 것도 14개.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앞뒤가 똑같은. 즉, 이거 공통적인 거 한번 세줬고 2번, 3번, 4번, 5번, 6번, 2번 세지게 되는 거예요. 바뀔 때도 생각해야 되냐.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앞뒤가 달라지면 서로 다른 경우가 되는 거야. 근데 중복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걔를 빼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자꾸 생각하면서 푸는 거야. 다섯 번째 생각해봤는데 순계를 풀어야 지금. 또 물어봐요. 중간에 좀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바로 얘기해. 지금 처음 배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확통이 약간 어색할 거예요. 중학교 때 뭐 국문수업 했다고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약간 어색할 겁니다. 질문 있으면 바로 해주세요. 오늘 이거 안 풀면 다음 시간에 질문 겁나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뭐야, 네 번째 문제 나오고 있는 거야? 해결했어. 응? 21번 넘어가 일단 풀어줄게. 예전에 지금 21번을 봤을 때 풀어주겠습니다. 안 풀어봤습니다. 애들이. 일단 넘어가고 좀 풀어요. 일단 모르는 걸 뭐 모르겠다 막 한번 넘어가요. 풀어줄 테니까. 확률은 직접 연습하는 게 가장 좋아. 풀어줘봤자 그게 도움 안 돼요. 문제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꾸 연습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풀어는 줘야죠.
주시면 제가 좀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마다 생각을 해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지. 몇 번부터 볼 수 있는가요? 3부터 가야 된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이 3일 때, 두 번째 사람이 2일 때, 1일 때, 세 가지 나눠서 봐야지. 그럼 첫 번째, 두 번째가 3일 때. 직접 눈에 보이게 그려. 찍, 3, 찍, 찍, 찍. 이렇게. 그래서 그리는 거야. 3일 들어가야지. 두 번째에 3일. 그래서 3일 때로 가자. 양 옆에는 누가 가야 돼? 그렇지. 사고가 배열돼야 되잖아. 바로 쓰면 안 되지. 배열돼야 되잖아. 그럼 몇 가지가 되겠어? 그렇지. 두 가지를 먼저 쓴 다음에 네가 4, 5를 들어가야 되지. 수수가 반대되잖아. 일단 두 가지. 쓰면 이제 4호라고 딱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명을 배열하면 되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번에 두 번째 자리에 그렇지. 뭐가 그렇지 있을까? 그렇지. 아니 3은 했잖아.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3이 올 수 있고 2가 올 수 있고 1이 올 수 있는데 3일 때는 했잖아. 3일 때는 했잖아. 그럼 두 번째는 누가 있을 때? 1가 있을 때. 그럼 양옆에 누가 올 수 있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배열을 하겠지. 그렇지. 목소리 여기다가 두 개를 골라서 배열한 걸 써. 직접 눈에 보이게 쓰라고. 아무나. 그렇지. 아무나. 이게 양 옆에만 배우는 거잖아. 세 개 중에서 두 개 골라서 배열하는 거지. 됐어. 그럼 몇 개 남았어? 두 개 이제 배열해야지, 두 개를. 그렇지. 그럼 첫 번째 자리 이제 두 번째 자리 이번에 자리 남았어. 그렇지. 그때는 전혀 관계없잖아. 누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더라도. 나머지 4개. 그렇지. 이렇게 하나씩 생각하고 싶은 거야. 기준 잡아가지고 풀어야 돼. 잘한다. 또 물어봐요. 아, 21번. 내 앞에 있구나. 넘어갔어? 스트레이트 설명하고 있잖아. 5장의 카드의 숫자가 의미에 관계없이 연속하는 5개의 자연수가. 지금 이 카드를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자, 카드가 스페이스 하트 무슨 말인지 알잖아. 스페이스 2를 나타내는 카드가 4가지가 있어. 스페이스, 하트, 뭐 클로버, 하나가 뭐지? 스페이드, 하트, 클로버, 다이아몬드 이 4가지거든. 3을 나타내는 것도 카드가 4가지야. 4를 나타내는 것도 5, 10가지라고 해서 10가지에 비해서 4가지 카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봐. 스트레이트라는 게 5개가 숫자가 연달아 있는 걸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거야. 딱 4개, 5개를 뽑았는데 2, 3, 4, 5, 6이 돼버리면 스트레이트가 되는 거야. 3, 4, 5, 6, 7 돼버리면 또 스트레이트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5장을 뽑았는데 숫자가 연결돼 버리면 스트레이트라고 한다고. 그렇다면 제일 뒤는 19, 8, 7, 6이겠지 이렇게. 모양 상관없이. 그렇다면 총 몇 가지냐면 6부터 10까지니까 5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먼저 한 가지를 고르겠지. 근데
이걸 골랐다고 쳐. 2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 4개. 4개씩. 3이 될 수 있는 게 4개. 4가 될 수 있는 게 4개. 그럼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는데 그거는 중복순열로 뭐라고 하니? 어떻게 쓰니? 이를 뽑을 때 4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거야. 3을 뽑을 때 4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거야. 그래서 원래 이제 중학교식으로 하자면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뭐라고 하잖아요. 4개 중에서 5번 묶겠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막 해서 5번 묶겠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오케이? 카드 문제는 약간 낯설니까. 네, 21번 질문이 나와가지고 21번 문제를 좀 보여줄 거예요. 21번 질문이 나왔어요. 21번 보시면 3명이 원탁에 둘러싸인 8개 의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의자에 자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지 않아요. A, B, C 사람이 왔는데 어느 두 자리도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야. 자, 이웃하지 말아야 돼요. 해보자. 약간 달라요. 뉘앙스가 다릅니다. 자, 일단 원탁에 배열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무엇부터 안 쳐라? 왕 하나 뽑아가지고 배열하는 겁니다. 왕을 뽑는 가지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전체 가지수를 구할 때는요. 잘 봐요. 왕을 안 칠 거예요. 왕이 여기 안 쳤어요. 가지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을 1, 2, 3, 4, 5, 6, 7개 자리 중에서 배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7개 자리 중에서 2개 골라가지고 배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전체 가지수예요. 3명 앉을 때. 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풀어보죠. 어느 사람도 이웃하면 안 돼요 라고 했거든요. 이 사건으로 풀기는 좀 복잡해요. 2명이 이웃할 때도 있고 3명이 이웃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고려해야 돼서 그냥 풀어볼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에 1명을 안 칠 거예요. 왕을 안 칠 거예요. 내가 A를 왕이라고 생각해서 A를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안 칠 거예요. 이건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생각할 거야. B, C가 여기에 앉아야 되는데 자, 잘 봐요. 여기하고 여기는 절대로 앉으면 안 되는 자리니까 그냥 없는 자리다 생각할 거야. 그렇지. 그리고 얘는 이제 원순열이 아니야. A가 앉아버리면은요 절대로 원순열이 아니게 된 거야. 그럼 이제 B, C가 여기에 앉는 거예요. 자, 원순열 아니에요. 비어있는 의자 5개에 B, C가 앉는데 서로 이웃하지 않겠다 이걸 푸는 거예요. 자, 원수를 생각하지 말고 의자가 5개가 있는데 비어있는 의자 이웃하지 않으면서 앉겠다라고 했어. 이거를 수학적으로 풀기가 힘들면은 그냥 해도 돼요. 이렇게 앉을 때, 이렇게 앉을 때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뭐 멋있게 풀 필요가 없습니다. 5자리에 2명이 이웃하지 않게 앉을 때는요 이렇게 6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우리가 배웠던 원순열에서 배웠던 대로 풀어보면 원순열이 아니죠. 그냥 비어이니까 5개 자리에 2명이 앉는데 3자리가 비어요. 그럴 때는 내가 귀신을 3분 모셔오랬죠. 귀신 3분 모셔오는 거야. 그래서 귀신 3분을 배열합니다. 근데 귀신은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이 안 가요. 한 가지로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가 하나, 둘, 셋, 4개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잠깐만. 맞아요. 그런데 2명이 배열이 돼야 돼요. 즉 4개 중에서 이상하다.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12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이상하다. 또 6가지. 미안해요. 아까 내가 이웃하지 않게 앉을 수 있는 가지수가 6가지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2명이 사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2를 곱해야 되네요. 그래서 BC가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이해가요? 하여튼간 누군가가 앉아버리면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순열에서는요. 알겠지? 자, 쉬었다 할게요.